질의를 하려면 지금 빔 프로젝트를 해야 되니까 시간을 좀 조정해 주시고, 질의 앞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인공호초 사업 낙찰자 선정 지연 사유와 관련해서 회계과를 통해서 입찰 공고문을 냈을 텐데, 입찰 공고문과 그 적격 심사 대상 업체에 대한 사전 단속 결과, 현장 실사를 했는데 현장 실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결과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고향 출신 민경선 의원입니다. 김춘봉 부장님, 행정감사 수고하시는데 그동안에 고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장도 오셔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저희 행감 자료 209페이지에 보면 국비 반납 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인데요.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입니다. 2016년에 했는데 이게 2019년에 국비를 반납했습니다. 5억 6,900만 원. 뭐 이자까지 하면 큰데요.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게 왜 반납이 됐는 이유가 수도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업 예정 부지가 공장 설립 제한 지역으로 해서 지정됨에 따라 이후에 지정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포기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실입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제 의원님 지적해 주기 전에는 솔직히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 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2016년에 추진된 사안이니까 지금 집행부와 뭐 주무관님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뭐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 정비법 개정이 언제 됐느냐? 2010년에 됐습니다. 2010년에 개정됐는데 2016년에 추진됐는데 그 개정으로 인해서 공장 설립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행정감사 자료를 이렇게 허위 보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이렇게 허위 보고할 수 있습니까? 법 개정은 2010년이 됐는데 2016년에 추진된 사업이 어떻게 그 법으로 인해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 개정됐다고 이렇게 허위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인허가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일단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현 집행부가 이게 지금 저한테 지적 사항이 받을 사안이 아닙니다. 전 집행부가 했기 때문에. 다만 이 보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지 허위 보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려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존 생산시설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뒤로 가네. 작동이 안 되네. 보시는 바와 같이 생산시설 1155제곱미터로 신청했는데 여러 가지 공장 제한과 관련해서 499.5제곱미터로 하니까 가동이 안 되는 거죠. 추진한 사람이. 그러면 사전에 제대로 검토했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해 산업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정청탁 금지법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화해 산업이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화해 산업 현황을 보니까 저를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습니다. 농가수나 화해 재배 면적이나 그다음에 판매량도 경기도가 1위입니다. 네, 농산물 중에서 경기도가 1위인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화해가 1위네요. 예, 화해하고 이제 축산 분야가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역점적인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도내 재배 현황을 보면 예를 들면 농지가 없는 곳을 제외하고 31개 시군이 고르게 농지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고향이 가장 재배 현황이 크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업무 보고서 18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해외 시장 개척과 지속 가능한 수출 기반 구축하겠다고 해서 해외 마케팅, 뭐 해외 시장 개척 여기 화해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실적을 보니까 화요료가 207만 불입니다. 2019년 기준 네. 실적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부장님 국제 고향 꽃박람회 가보신 적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여러 가지 관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 해외 바이어들과의 그 수출 상담회가 또 중요한 그렇죠. 또 사안입니다. 예. 뭐 고향 꽃박람회 고향시로부터 받은 자료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작동이 잘 안 되네요. 35개국이 참여하고 외국인 관람만도 평균 4만 명 이상이 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출입 계약액 같은 경우는 2천만 불에서 3천만 불, 그러니까 그 위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왜 이렇게 등한시하는지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관람객 수 같은 경우는 2019년 기준으로서 46만 8천여 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수지 타산을 마치기 위해서는 손익 분기점 입장객 수가 60만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지만 적자인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97년에서 13년까지는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14년부터 17년은 특조금을 지원했어요. 3억씩. 그런데 이제 18년부터는 특조금도 행사성 경비로서는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유일한 지원은 경기도 홈페이지 등 홍보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타 행사 관련 지원 사례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사례가. 그런데 업무보고서 18초에 보면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향후 마케팅 본격 추진, 여러 가지 박람회 등 국제 박람회를 통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국내에서 있는 국제 박람회도 지원 안 하는데 해외 그 멀리 가서 얼마나 성과를 내겠습니까? 고양시 예를 들면 꽃박람회를 고양시 자체 행사로 보는 거죠. 경기도의 사업이 아니라 고양시 자체 사업으로 보는 겁니다. 이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양 국제꽃 박람회는 굉장히 지금 이 아시아권 내에서도 굉장히 그 자리 잡은 이제 그 국제 박람회로 저희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국제 박람회 초창기부터 저도 직접 이제 계속 출장도 다니고 이제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만은 초기에 이제 계속 이제 지원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이 특별조정교부금 관련된 어떤 법령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행사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지금 수출과 관련된 바이어들이 하고 접촉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데는 별도로 노는 거지, 사업이 별도로 노는 거잖아요. 해외 마케팅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돈을 쓰면서 하고 그 실적이 있는지도 정확하지 않은데 기존의 국제 박람회를 통해서 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국제에서 많은 바이어들이 오는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거기를 개진하고 여러 가지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다음은 이제 도시농업 활성화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지금 역점적으로 도시농업 도민 텃밭을 하고 있는데 고향 삼성 같은 경우는 보니까 조성비가 1억 600만 원 들였고 실질적으로 지금 모든 텃밭에 비해서 가장 비중이 큰 5개소 중에서 가장 비중이 참여율도 많고요. 근데 문제는 LH가 LH 땅을 했는데 이게 팔렸지 않습니까? 네. 팔림으로 해서 지금 중단육이에요. 문제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LH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사후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보시는 것 같이 이 LH 매각 공고가 6월 3일에서 17일 날 됐습니다. 낙찰일이 6월 25일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대체 부지에 대한 얼마나 노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1,300명이 참여하고 있는 텃밭이
일거에 없어지면서 그 도시 도민 텃밭을 가꾸고자 했던, 그리고 여러 가지 친환경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관철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없어지는데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답변해 주시죠.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고향 그 LH 그 유휴부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인근 주민들한테 어떤 이 도민 텃밭을 그 분양 그 해서 이제 어떤 아이들한테도 좋은 공간으로 꾸며보자 해서 추진을 하고, LH도 그렇게 좀 같이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아주 잘된 케이스로 저희들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그간 낙찰이 안 돼가지고 계속 그 방치된 토지로 돼 있다가 이번에 이제 그 낙찰이 되고 이제 판매가 되면서 매각이 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매각한 그 새로 구입한 그 기업체하고 이제 이 추가적인 협의를 좀 아니, 하려고 국장님,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네. LH 매각된 건 당연히 수용을 해야죠. 우리 땅이 아닌데. 그런데 다음에 예를 들면 사후 관리죠. 이후에 이것을 다른 대체부를 찾는 노력에 대한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답변 짧게 해주시고 예, 저는 이제 일단 추가 이걸로- 질의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의원님 하여튼 그 저희들이 이제 많은 그 수요가 있다, 많은 그 이제 주민들이 그 이제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점 감안해 가지고 대체부지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뭐 했냐는 거죠. 그동안에. 예, 그 부분은 그 기존 그 부지를 좀 건물 짓기 전까지는 어쨌든 당분간 건물은 안 질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걸 좀 계속 좀 쓸 수 있게끔 새로운 그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려고 한 부분인데 네. 결국엔 토지주가 좀 어렵다라는 의사를 표시를 해가지고 좀 새로운 대체부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경선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좀 당부의 말씀을 우리 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존경하는 양경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또 사장님이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유일한 국제항이 평택항입니다. 평택항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그동안에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결국은 인천항이나 부산항 등 국제항으로서 정부의 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경기도 항에 대해서 인천항이나 이런 데서 견제가 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택항이 입지적으로도 아주 좋고 중국을 갈 수 있는 최대 빠른 경로임에도 불구하고 평택항이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역할도 중요하지만 사장님이 지난해 취임한 것은 그동안의 정치적 역량이 크기 때문에 그런 난관들을 좀 풀어 주입사하는 경기도 입장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래서 잘 오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평택항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국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철도 항만국으로 배치된 것도 그런 그 역량을 발휘해 달라는 조직 개편의 일환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평택항을 하기 위해서는 또 국회의원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재명 지사님의 또 역점적인 사업으로서 추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양 트랙을 우리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발로 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향의 그러면 민주소는- 추가 질의 하시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내용을 시간을 더 길게 드려서 예, 이 고맙습니다. 추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12페이지. 예. 거기가 잠깐만. 국장님, 저기 도시 텃밭, 도민 텃밭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네. 실질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LH 매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건 없죠. 실질적으로 매각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문제는 이후에 사후 처리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 부지를 찾던지 해야 되는데 지금 결국은 1908명이 참가자로서 참여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얻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대체 부지를 못하니까 기존에 있는 도민 텃밭으로 다 모든 걸 옮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고향 삼송인데 예를 들면 부천에 가서 도시 텃밭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부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죠. LH만 의존할 게 아니라 고양시를 통해서 다른 대체 부지, 뭐 기재부 땅이 됐건 고양시 땅이 됐건 이런 논의를 통해서 결국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하는데 본 의원이 이 부지 어떻습니까? 그때 가서 또 확인해보면 안 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걸 좀 시정하고 적극적으로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끝나면 좀 국장님이 현장을 방문해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좀 찾아주시라는 겁니다. 네,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진두지휘해가지고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국장님 이거 아시죠? 농정해양 주요 현황 및 지표. 네네. 이게 이제 뭐 통계청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만드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에 신뢰도가 상당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기도와 실정에 맞는 게 있지만 좀 부족한 게 많죠. 데이터가. 농업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 통계청의 어떤 공식적인 자료도 있지만 시군으로부터 얻는 예. 어떤 행정 자료도 있는데 그 행정 자료는 좀 이제 정확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런 이 정확한 자료가 좀 의심스럽거나 정책을 새로 신규로 하거나 기존에 있는 게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예측 수요가 다르게 집행을 하면서 부족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빅데이터 하는데 실제 대면이나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농정해양국하고 전혀 협의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노는 거죠. 그러니까 빅데이터 하면서 다른 부서는 빅데이터에 넣으려고 하는 것을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농정해양국은 아무런 논의를 안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고령자 농기계 현황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뭐 자세한 설명은 아닌데 가장 자동차 사고보다 치사율이 높은 10배나 높은데 상당히 심각한데 농기계 보유 현황은 있습니다. 근데 연령대별 농기계 보유 현황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경기 농식품부 유통진흥원에서 농정데이터센터 운영하면서 지금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농가를. 근데 코로나에서 좀 지연됐답니다. 그러면 농정해양국의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황과 대면 조사를 하게 되면 이 예산이 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데 경기 농식품유통진흥원에 물어보니까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논의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따로 노는 거죠. 얼마나 이게 예산 낭비입니까? 빅데이터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런 예산 투입해서 대면 조사를 이렇게 하는데, 예? 이런 식으로 설문지를 다 만들어서 하는데, 중요 정책,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설문 조치하는데, 다른 정책들에 대해서는 없다는 것이죠. 무슨 일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협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농정해양국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산하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죠. 네, 의원님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당초 이제 농정 데이터 센터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경기도만의 어떤 이제 농업 자료들이 이제 데이터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예. 확보를 합시다 해가지고 금년 초부터 이제 진흥원의 이제 원장이라든지 간부진들하고 저희들이 모여서 이제 센터를 이제 만들고 예. 이제 장차적으로 어떤 기본 자료들을 이제 수집을 해나가자.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그 논의를 한 상황이었고 지금 이제 그 농정 데이터 센터 운영을 하면서 이제 의원님 지적하신 그 이 농지 관련된 이 부분은 저는 이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 그 국에 있는 그 농지 팀장이 그 이제 관련 회의에 참여도 해가지고 그 이 경기도에 있는 농지 이용 실태 그걸 이제 파악한다고 해가지고 같이 참여한 걸로 좀 들었습니다. 어제 답변 받은 구두상을 받은 자료는 전혀 논의를 안 했다는 게 농식품 유통진흥원의 담당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의 관심도가 서로 떨어지는 거죠. 그 부분에 좀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빅데이터 이야기하는데 빅데이터를 하려고 하면 기초 데이터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그게 빅데이터로서 활용하고 그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빅데이터의 데이터 기초 베이스에 있는 데이터가 다 틀리면 정책적 혼선과 여러 가지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IT 시대는 뭡니까? 기초 자료가 틀려 있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한 개선을 좀 요구하는 겁니다. 네, 의원님 말씀 시간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까지 같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2020년 자체 감사 결과 보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네네. 특히 경기 바다오 당직자 예를 들면 근무수당 부당 수령 부분이 나요. 경기 바다오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 그 행정 지도선입니다. 행정 그래서 지도선이죠.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수산이나 이런 불법적인 부분을 단속하는 예,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런 예, 예. 그 그러니까 불법을 단속하는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행정력을 믿겠습니까?
이게 조직의 느슨한 것이죠, 이만큼. 의원님 예.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좀 그런 부분을 좀 국장님이 좀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공직 기강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네. 예, 명심하겠습니다. 행정령이 먹히려면 그만큼의 공직이 공정하고 법을 지키고 준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수상 관련 불법행위 단속원 운영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단속원은 수상 관련해 어떤 일을 또 단속하는 것이죠? 예, 이제 지금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 그 항포구에서 일어나는 이제 뭐 불법 쓰레기 투척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예. 불법 행위들을 이제 좀 안내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좀 뒀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7,500만 원인데 아니 750만 원인데 5명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3번 신청을 했지만 원거리 거주 포기로 모집 공고에서 모집이 전혀 안 된 거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목표를 갖고 했는데 결국은 네. 단속을 한 명도 채용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게 탁상 행정이라는 거죠. 현실에 맞게 아니 이거 하루에 4시간 일하는데 5만 원 주는데 원거리를 가서 교통비 드리고 누가 가서 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는 없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게 과연 이 단속원을 둬서 했을 경우에 더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요즘 최첨단 시대에서 드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띄워서 정말 이 수산 관련된 불법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그건 데이터가 있고 예를 들면 동영상을 찍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단속원을 뽑는다는 기초적인 것은 근거리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촌에 있으면 그 항에 있는 사람들은 친인척 관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지연 학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원거리 있는 사람을 해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하게 되면 교통비를 현실화하든지 일비를 또 현실화하든지 아니면 정말 요즘에 드론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다른 최첨단 시설 그다음에 불법을 할 수 있는 카메라를 CCTV를 설치하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근시안적이고 과거적인 거에 머물러서는 정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의원님 지적해주신 사항들 앞으로는 좀 반영들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단속 방법을 좀 네, 개선해 그러니까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인 행정. 왜냐하면 정책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들이 여러 방법이 있는데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적극성을 좀 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네.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좀 더 좀 직원분들을 독려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